가을이 되면 이렇게 산도 많이 다니지만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정원, 아름다운 그 공원 안에도 정원이 있고요. 이렇게 정원에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 정원, 건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원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건물, 빌딩이 있는 곳의 옥상, 그런 옥상에서는 어떤 그 야생화, 어떤 나무들이 또 생태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등등을 좀 한 번씩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다른 철학을 펼쳤던 세계적인 건축가이기도 하고 풍경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는 찰스 젠크스가 지난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이름부터 낯설지요. 찰스 젠크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의 호수공원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서 소식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순천에 있는 호수공원,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봐야지 점 찍어둔 곳인데요. 참 멋진 정원이더군요. 제가 자료로 찾아보니까 가봐야지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수와 총 6개의 언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시원한 전망과 또 휴식을 주는 치유의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형 문제, 지형, 그리고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그걸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이 정원을 만든 것이죠. 이게 그야말로 그 디자인인 겁니다. 하나하나를 그 땅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연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전체를 조망하고 관망하는 일단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공간이 선택이 됐을 때 여기에 뭐 호수공원을 하겠다. 요 공간만 봐서는 전혀 흐름이 맞지가 않죠. 그 너머의 세계 동서남북을 먼 곳에서 보고 가까이에서 보고 이걸 동시적으로 조망을 해야지만이 디자인이 나오고 그때 이제 기가 막힌 설계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단순한 건축가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보다 그의 설계해 놓은 장소들은 이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철학적이구나.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안에 뭔가 마음에 이렇게 쫙 그 서열처럼 서 있지 않으면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냥 아름답다, 그냥 좋다는 될 수 있겠지만 깊이 있는 것을 전해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이면서 철학자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매기 암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매기이고 암센터를 세운 거죠. 실제 1995년에 사망한 아내 이름이 매기인데요. 그 매기의 이름을 따서 암센터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매력적인 그런 치유와 힐링의 공간을 완성한 거죠.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암 환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정말 이런 문장은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사람이라야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공간을 하나 짓는데 그게 암 환자들이 기거할 곳이에요. 암 환자들이 진료도 받고 치료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치 암 환자 이러면 그냥 죽음이나 기다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기계나 갖추어 놓고 암 환자들이 그곳에서 죽어가는 걸 대기실처럼 써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기쁨을 오히려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이 지어져야 한다. 이게 건축가이면서 철학자가 아니라면 감히 발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공간의 아름다움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곳이 병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바세계에 와서 아프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자기에게 암이 걸리지 않았다 해도 거의 우리는 아프지 않고 지내질 못합니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그래서
이 세계 전체가 병원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이 거대한 사바세계의 병원을 치료하는 치료약을 내놓으시는 걸로 일생을 수행하신 답을 내놓으셨겠습니까? 긴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환경은 존엄성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치료 효과도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공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토록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멋진 생각들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이제 매기 암센터는 암 환자와 암 환자를 둔 가족들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따뜻한 힐링센터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정말 가끔이 아니라 아니 자주요. 사람으로 와서 살다가 가는데 누구나 한 번씩은 왔다가 떠날 건데 세상 속에 무엇을 기여하고 남기고 갈 것인가. 아, 이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이구나. 세상을 살다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지의 흔적이라는 것. 그 흔적이 꼭 뭐가 덜렁 남아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혜택받는 걸 말하는 거죠. 매기암센터에 들어오는 수많은 전 세계의 암 환자들. 그들에게는 이 공간이 오히려 삶의 기쁨과 존엄성을 다시 깨우쳐주는 공간이 된다. 그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그도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겨놓은 암센터,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아름다운 공간, 그곳에서 오히려 질병을 하나의 새로운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사람들, 생과 사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분의 죽음을 지금 세상 떠나셨습니다라고 소식을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찰스 젠크스의 그 생각에 아주 깊이 공감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병원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힐링센터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중증 환자들이나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머물 공간, 그곳일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야 하고 그런 곳일수록 더욱더 명상적이고 더욱더 철학적인 장소가 된다면 질병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병원, 특히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의 경우는 더 많이 변신을 해야 합니다. 정말 국가적 사업으로 이제 점점점 노년층이 많아지고 젊은 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노년으로 가게 될 때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가야 될 케이스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사육하는 장소가 된다거나 인간이 늙었으니 별 볼 일 없으니 버려지는 곳이 되어서는 최소한 되지 않는다. 정말 마지막 떠나가는 길이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노년을 보다 더 아름답고 명상적인 분위기 속에 성숙하게 살다가 눈 감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마 건축가로 나섰다면 저는 그런 걸 한번 지어봤을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요양원 하나를 세워봤을 것 같습니다. 공간의 아름다움은 절대적이어야 된다.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1252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